이번 화에서 센토마루와 보니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아는 사이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보니의 서사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면 보니에게는 하나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보니는 쿠마의 친딸이냐 아니면 마음으로 낳은 딸이냐 이것입니다. 오다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그려왔기에 원피스에는 친부모 친자식보다는 마음으로 낳은 가족관계가 많습니다. 오히려 친부모 친자식 관계가 더 남같은 만화이죠. 그렇기에 보니가 쿠마의 친딸일지 아니면 피가 섞이지 않았는지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가야 하는데요. 떡밥들로만 보면 친딸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쿠마의 능력입니다.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형상화하는 능력. 고통, 기억, 이미지, 추억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는 능력과 함께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까지 합쳐서 고통을 튕겨내거나 기억을 튕겨냈죠. 이것처럼 보니도 베가펑크의 세월이라는 것을 유형화하여 보석으로 만들어냈기에 쿠마와 보니는 같은 종족이며 친딸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쿠마와 보니가 해군과 세계정부에게 당하는 취급 때문입니다. 쿠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는 종족인 어인족과 루나리아족처럼 차별과 탄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어인족과 루나리아족은 세계에서 사라져달라는 것처럼 쫓아내고 도망치게 하는 반면에 쿠마는 세계에서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보니도 お前が政府から逃げたと聞いたときはヒヤリとしたがの 해군본부와 세계정부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세계정부가 쿠마와 보니를 붙잡아뒀던 이유가 종족이라면 보니는 친딸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함에도 불구 주얼리 보니가 친딸이 아닌 확률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보니의 성이 바솔로미 보니가 아니라 주얼리 보니라는 것 때문이랍니다. 원피스 세계관은 보통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고 에이스 같은 경우는 예외로 어머니의 성씨를 따랐죠. 그렇기에 주얼리 보니는 아버지와 사이도 좋은 상황에서 굳이 어머니의 성씨를 따랐다는 이야기를 할 것은 없을 것 같고, 따라다니는 종족에 대한 비극에 개명을 한 것인지 숨겨진 이름이 있는 것인지 쿠마의 친딸이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보니에게는 종족에 대한 그리고 혈육에 대한 풀려야 할 서사가 있답니다. 그리고 쿠마의 왕국이었던 사우스블루의 소르베 왕국이라는 정보와 함께 보니는 사우스블루 출신이기에 쿠마와 보니는 함께 위대한 항로로 넘어와 에그헤드로 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니는 어릴 적에 에그헤드에 온 적이 있었고 아틀라스가 자신이 베가펑크라고 하자 본체가 아니란 것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키자루도 보니와 연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보니의 고향인 사우스 블루의 소르베 왕국의 서사뿐만 아니라 소르베 왕국에서 쫓겨나 위대한 항로로 넘어와 에그헤드에서 바솔로미 쿠마, 주얼리 보니, 베가펑크, 센토마루, 보르살리노 이들과 함께했던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는 이와 관련해서 늘 애매한 정의만을 추구하던 키자루가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에는 좀 다르려나 싶었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행동 예측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원피스를 보다 보면 말이죠,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탄생선사. 오다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늑대식 생존법을 루피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루피네가 이해적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前に誰かが言ってたが、肌から見ればチームワークってもんがなってねえよな。船長からしたああだからな、困ったもんだ。俺もそう思う。だがよ、チームワークってのは本当に何なんだ。助け合ってかばい合ってやそれでいいのか。そういうやつもいるけどな。誰が俺にはごまかしてるようにしか思えねえ。それぞれが自分のできることを死ぬ気でやって、俺はやったぞ、次はてめえの番だ、できなきゃぶっ殺すくらいの気合があって、初めてチームワークってのは成立すんじゃねえのか。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 그 역할을 다하고 그 후에 나머지를 맡기는 것을 루피네의 생존법 혹은 팀워크로 하였죠. 그래서 오다는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서 팀을 찢어놓곤 하는데요. 상황과 대장, 누가 이길까? 칼로 물베기 같은 논쟁은 뒤로 하고, 루피도 대장을 쉽게 뚫지는 못하고 조로도 루치를 쉽게 뚫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수십의 파시피스타가 곧 오로성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지금 루피네를 절벽으로 밀고 있는 것이 샤봉디 제도의 재래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샤봉디 제도에서 그랬듯이 또 한 번 팀을 찢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이유는 에그헤드에서 레벨리와 하치노스와 엘바프를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이랍니다.
와노쿠니의 진행이 단행본으로 2018년에서 2023년 총 5년이 걸렸으며 애니메이션의 진행도 5년이 걸린 현 시점에서 엘바프, 하치노스 따로따로 진행한다면 이것마저도 10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베가펑크의 돌발 행동으로 도마레로 내려가 팀이 분리된 현 상황에서 바프가 있는 하치노스와 엘바프행으로 나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에그헤드에 검은 수염의 적단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줄 존재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리카의 심장 소리에 반응한 고대로봇이죠.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했기에 저는 이 고대로봇이 이 상황을 타개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봇이 그 정도는 강해야 독자들이 앞으로 보게 될 고대왕국에 더한 흥미를 느끼게 될 테니 말이죠. 그래서 고대로봇을 본따 만든 베가포스 1호를 얄짤없이 부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대로봇이 이것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루피의 기술에 대하여 보려 하는데요. D의 일족은 확실히 던의 일족, 여명의 일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원피스 1권의 제목, 로맨스 던, 61권의 제목, 로맨스 던 포 더 뉴월드, 루피가 태어난 여명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던 아일랜드, 링크족들이 기다리는 여명, 800년을 거슬러 올라온 공백의 100년의 사람인 토키의 예언에 여명 때의 태양이 수평선에 걸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일진 모자, 그리고 여명의 깃발까지 모든 것이 D는 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루피, 즉 니카모드, 조이보이 모드의 기술을 보면 이렇습니다. 돈웜, 돈 로켓, 그리고 이번 화에서 나온 돈 스탬프까지 모두 여명의 뜻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D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어2, 기어3, 기어4는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어5는 여러 의미가 있죠. 조이보이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 점, 루피의 본질이자 추구하는 방향인 가장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는 전설을 따라 계속 웃고 있다는 점과 기술의 이름이 모두 여명을 뜻한다는 것까지 니카모드 혹은 조이보이 모드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너무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기존의 기술인 고무고무 로켓이 아니라 돈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조이보이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답니다. 이것에 관하여 그럼 원피스는 조이보이의 망령이 살아 움직이는 귀신같은 만화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조이보이의 망령이 루피에게 깃들었다보다는 샨도라 전사들의 이야기처럼 それほどの思いを俺たちは守り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先祖が戦い、生き抜いた証を守り抜くことは子孫の務めだ。俺たちは先祖を神のように尊敬している。 선조들의 의지를 받드는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루피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와노쿠니의 마지막에서 루피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면 모두를 웃게 해준다는 조이보이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お前が一体どんな世界を作る麦わら俺はたちが腹いっぱい飯を食える